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초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아침, 청주 외곽에 사는 78살 김영수는 부엌으로 나와 보리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밤새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더니 싱크대 위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고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컵을 들려던 순간 그는 싱크대 가장자리에서 검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밖에서 들어온 개미 한 마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낮추고 바라보니 작은 개미 몇 마리가 음식물 쓰레기통 쪽에서 벽 모서리를 따라 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숙이 수건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닦았는데 또 어디서 들어왔나 봐요. 김영수는 바로 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개미가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가는지 살폈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부스러기가 있었고 베란다 문틈 가까이에도 희미한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이웃 박철수가 텃밭에 물을 주러 왔다가 들렀습니다. 그는 개미를 보자마자 스프레이부터 뿌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미는 한 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따라가며 집과 텃밭에서 규조토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쓰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에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에 개미가 보이면 마음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특히 부엌은 가족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곳이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냄새 강한 약을 아무데나 뿌리면 그날은 시원해 보여도 다음날 다른 틈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행주로 싱크대 주변을 닦고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 화분 밑도 살폈습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여도 시작은 늘 이런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과 작은 텃밭을 조금 더 차분하게 살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규조토도 그런 관찰 위에서만 오늘 비로소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싱크대와 베란다 문틈을 살피던 김영수는 그제야 작은 개미들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미들은 늘 먹을 것이 있는 곳, 습기가 남아있는 곳, 사람이 무심코 지나친 틈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행주를 꼭 짜서 싱크대 가장자리를 다시 닦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밥풀과 과자 부스러기까지 천천히 주워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박철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닦을 시간에 약을 한번 뿌리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김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방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꼭 제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약을 뿌리면 눈앞의 개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어오는지, 무엇을 찾아오는지 모르면 며칠 뒤 다시 같은 일이 생깁니다. 부엌의 냄새가 오래 남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정숙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엌은 밥을 하는 곳이니까 아무 것이나 뿌리기는 좀 그렇지요. 그 말에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먼저 음식물 쓰레기통 안쪽을 씻고 뚜껑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했습니다. 찬장 아래쪽에 흘러내린 설탕 가루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지나가던 벽 모서리를 손전등으로 비추었습니다. 개미를 줄이는 첫 번째 일은 강한 것을 쓰는 일이 아니라 개미가 찾아올 이유를 하나씩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모르면 쫓아내도 다시 옵니다. 길을 알면 그때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엌 안의 작은 길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창고에서 규조토 봉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규조토 봉지를 꺼내온 김영수는 바로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식탁 위에 신문지를 한 장 펴고 그 위에 아주 조금만 덜어 놓았습니다. 박철수는 하얗고 고운 가루를 보더니 밀가루 같기도 하고 분필 가루 같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손끝으로 살짝 만져본 뒤 말했습니다. 보기에는 부드러워도 이 가루는 쓰는 방법을 모르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규조토는 오래전 물속에 살던 작은 생물의 껍질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고운 흙가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먼지처럼 보이지만 마른 상태에서는 작은 곤충의 몸 바깥쪽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개미 같은 곤충은 몸 표면에 얇은 보호층을 가지고 있는데 규조토가 그 겉면에 묻으면 시간이 지나며 수분을 잃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냄새로 벌레를 쫓거나 약 기운으로 바로 쓰러뜨리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뿌리자마자 개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는 처음에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조토는 개미가 지나가는 길에 얇게 남아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그 위를 지나가야 하고 가루가 마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처럼 세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길목에 조용히 놓아두는 것이네요.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규조토는 큰 소리를 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개미가 다니는 길을 알고 그 길 위에 아주 얇은 문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더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얇고 바르게 뿌리느냐였습니다. 얼마나 얇게 뿌리느냐는 말이 나오자 박철수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숟가락을 들고 싱크대 아래 모서리에 규조토를 한 덩어리처럼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영수는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미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갑니다. 박철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뿌리면 더 든든할 줄 알았지요. 김영수는 부엌 창가에 놓인 작은 붓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지 위에 있던 규조토를 붓 끝에 살짝 묻힌 뒤 벽과 바닥이 만나는 선을 따라 톡톡 털었습니다. 흰 가루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것처럼 아주 얇게 퍼졌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김치전을 부칠 때 소금을 한 줌 넣지 않지요. 조금만 들어가도 맛이 잡히듯이 이 가루도 얇게 있어야 개미가 의심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정숙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처럼 쌓아두면 보기에는 많이 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길을 막아버리는 셈이네요. 김영수는 맞다고 했습니다. 개미는 작은 틈도 잘 찾습니다. 눈앞에 하얗게 두꺼운 선이 보이면 그 위를 일부러 넘기보다 옆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그는 싱크대 아래, 음식물 쓰레기통 뒤쪽, 베란다 문틈 가까운 곳에만 아주 가늘게 규조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개미가 꼭 지나가야 하는 길에 바닥이 보일 듯 말 듯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많이 뿌렸다는 만족보다 내일도 그 자리에 마른 가루가 얇게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부엌 안의 길목을 조용히 정리하고 나니 집 안 분위기도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부엌의 길목을 얇게 정리하고 나자 김영수는 이제 어디에 쓰고 어디에는 쓰지 말아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싱크대 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씻고 그릇을 올리는 곳이니 아무리 고운 가루라도 직접 뿌리면 안 됩니다. 규조토는 개미가 지나는 틈과 모서리에 두는 것이지 식탁이나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숙은 찬장 아래쪽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설탕 봉지 옆에 아주 작은 가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것부터 닦아냈습니다. 개미가 좋아할 만한 것을 그대로 두고 규조토만 뿌리면 일을 거꾸로 하는 셈입니다. 그는 마른 걸레로 찬장 아래를 닦고 봉지는 단단히 묶어 통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찬장 밑틈과 벽이 만나는 곳에만 붓으로 아주 얇게 가루를 남겼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수는 통을 잠시 밖으로 꺼내 바닥을 닦고 물기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젖은 바닥에 뿌리면 규조토가 뭉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마른 뒤에야 그는 통 뒤쪽과 벽 모서리에 가늘게 선을 만들었습니다. 베란다 문틈은 또 다른 길목이었습니다. 바깥 화분과 집 안이 이어지는 자리라 개미가 드나들기 쉬웠습니다. 김영수는 문턱을 닫고 바람에 날리지 않을 만큼 안쪽 모서리에만 조금 남겼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뿌리는 일보다 먼저 치우고 말리는 일이 더 많네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규조토는 청소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든 뒤 마지막에 세우는 작은 울타리입니다. 집 안에 작은 울타리를 세운 뒤 김영수는 박철수와 함께 뒤뜰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보던 개미의 길은 베란다를 지나 화분 밑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고추와 깻잎, 오이가 자라는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햇빛은 좋았지만 전날 물을 준 자리에는 아직 축축한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곧바로 가루를 들지 않고 먼저 흙을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박철수가 고추 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개미가 오르내립니다. 이러면 바로 뿌리면 되겠죠.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고
고추 잎 뒷면을 조심스럽게 들춰보았습니다. 그러자 연한 잎 사이에 아주 작은 진딧물이 몇 마리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개미가 보인다고 해서 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줄기를 계속 오르내리면 잎 뒷면을 한번 봐야 합니다. 개미는 때때로 진딧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깻잎도 살폈습니다. 잎이 넓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안쪽에는 작은 벌레가 숨어 있기 쉬웠습니다. 오이 줄기 아래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수는 식물 전체에 규조토를 마구 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미가 주로 지나가는 화분 가장자리, 마른 흙길, 받침대 주변에만 아주 얇게 뿌렸습니다. 그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텃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잎에 무작정 묻히는 것보다 개미가 다니는 길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물을 준 직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규조토는 마른 상태에서 의미가 있으니까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밭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하는 것이군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텃밭은 손보다 눈이 먼저 가야 오래 편합니다. 텃밭에서 손보다 눈이 먼저 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김영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멀리서 구름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청주 날씨는 아침에는 맑아 보여도 오후가 되면 소나기가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비 냄새가 나는 날에는 바깥에 규조토를 넓게 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뿌려도 곧 젖으면 힘을 잃기 쉽습니다. 규조토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른 상태입니다. 아침 이슬이 남아있는 잎과 흙, 물을 준 직후의 화분, 장마철처럼 습기가 오래 머무는 날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루가 젖으면 뭉치고 개미가 지나가도 몸에 잘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고추를 말릴 때처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있어야 고추가 마르듯 규조토도 마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그는 봉지의 표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안과 텃밭에서 쓸 제품은 용도를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공업용이나 수영장 여과용으로 나온 제품을 부엌이나 생활 공간에 쓰면 안 됩니다. 제품 설명을 보고 가정이나 정원 사용에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정숙은 마스크를 가져와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가루가 날리면 코로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지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얼굴 가까이에서 털지 않고 아이들과 반려동물이 바로 만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라 해도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고르고 마른 날에 얇게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것. 그 네 가지가 규조토를 편안하게 쓰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조금 더 서늘해졌습니다. 김영수는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에 보았던 싱크대 아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개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깨끗했고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도 말라 있었고 개미가 지나가던 길에는 규조토가 아주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눈앞에서 바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며칠을 두고 차분히 지켜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숙은 보리차를 다시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약 냄새가 안 나서 좋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미가 보이면 먼저 닦고 먹을 것을 치우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보고 그 다음 필요한 곳에만 얇게 쓰면 됩니다. 규조토는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고르고 마른 곳에 얇게 안전하게 쓰면 집안과 텃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철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가루보다 눈이 먼저라는 말이네요. 김영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싱크대 아래와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을 살피고 베란다에서는 문틈과 화분 밑을 보고 텃밭에서는 고추와 깻잎, 오이 잎 뒤쪽까지 천천히 확인하는 일. 그 작은 습관이 결국 집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개미가 주로 어디에 나타나나요? 부엌인가요? 베란다인가요? 아니면 작은 텃밭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생활과 텃밭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